하지만 실패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실패, 그걸 통해 배운 것들, 이건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삼성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패한 제품도 많고 실패한 전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분석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다룹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빨리 잊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분석합니까? 배웁니까?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석하지 않는 실패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진짜 낭비니까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분석은 무기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표면적 요구만 들으면 경쟁자와 똑같은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빠른 배송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빠른 배송을 원할까요? 기다리기 싫어서, 급하게 필요해서, 아니면 불안해서, 이유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기다리기 싫은 사람에게는 정확한 배송 시간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실시간 추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왜를 물었습니다. 고객이 큰 화면을 원한다고 하면 왜 큰 화면을 원하나를 물었습니다. 영상을 보려고, 게임을 하려고, 아니면 눈이 나빠서 이유를 알면 진짜 필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얇은 TV를 원했습니다. 왜 얇은 TV를 원할까요? 공간을 절약하려고, 세련돼 보이려고, 벽에 걸려고 이유를 파악하니 단순히 얇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벽걸이, 설치 서비스, 케이블 정리, 솔루션까지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못합니다. 자신도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어떤 불편을 겪는지 저는 매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고르는지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 매장에 갔습니다. 고객들이 문을 계속 열고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 내부를 보려고 아닙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밤에 시끄러운 게 싫었던 겁니다. 이유를 알았으니 조용한 냉장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면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면적 요구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근본적 이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이유를 파악하는 기업은 시장을 장악합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은 필요까지 해결하니까요.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가치를 제공하니까요. 그러면 경쟁자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객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넘어서 왜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고객에게 물으십시오. 관찰하십시오. 행동을 분석하십시오. 표면적 요구만 들으면 평범한 제품을 만듭니다. 이유를 파악하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듭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과 따라가는 기업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그게 경쟁력입니다. 많은 리더가 착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물으면 즉시 답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관리자입니다. 진짜 리더는 질문합니다. 직원이 문제를 가져오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네 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리더가 모든 답을 주면 조직은 의존적이 됩니다. 리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리더가 병들면 조직도 멈춥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면 조직이 자립합니다. 임원이 보고하러 오면 먼저 들었습니다. 계획을 설명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 위험은 무엇인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답을 주는 건 쉽습니다. 질문하는 건 어렵습니다. 답을 주면 대화가 끝나지만 질문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때로는 답을 줘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도록요. 제가 좋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로 생각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으면 표면을 넘어 본질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열어주는 리더는 다양성을 만듭니다. 모두가 리더의 생각만 따르면 획일적이 됩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말을 적게 했습니다. 대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토론하게 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와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물었습니다. 논리가 있으면 받아들였습니다. 답을 주는 리더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약하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생각을 열어주는 리더는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을 강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재가 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답을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질문합니까? 직원들이 여러분 없이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조직이 리더 없이도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답을 주지 마십시오. 그게 조직을 키우는 길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 최신 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업은 사라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기업도 기술 흐름을 놓치면 무너집니다. 저는 반도체에 뛰어들 때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전회사인데 왜 반도체를 하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반도체다.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 흐름을 놓치면 삼성은 부품 조립업체로 전락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계속 흐르니까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기술 흐름을 읽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어떤 게 진짜 흐름이고 어떤 게 일시적 유행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더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고객의 근본적 필요를 해결하는가. 둘째, 확장 가능한가. 셋째, 경제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진짜 흐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을 보십시오. 지금 뜨거운 기술입니다.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필요를 해결합니다.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하고 싶은 욕구요. 확장 가능합니다.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경제성도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입니다. 기술 흐름을 읽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공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70이 넘어서도 신기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성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터치스크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대형 화면을 개발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따라갔습니다. 아니,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기술 흐름은 여러 신호로 나타납니다. 학계의 연구 동향, 벤처 캐피탈의 투자 방향, 젊은 세대의 선호도, 이런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압니다. 그들이 쓰는 기술, 좋아하는 제품, 그게 곧 시장의 미래입니다. 나이든 임원들만 보면 과거의 가치입니다. 전기차를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자동차 회사가 무시했습니다. 배터리가 비싸, 충전소가 없어 소비자들이 안 사. 하지만 테슬라는 흐름을 읽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허겁지겁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에 어떤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지 보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시장의 신호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기술 흐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기술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매번 흐름을 읽고 투자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게 생존의 조건입니다. 큰 기회는 어디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곳 아닙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곳에 있습니다. 남들이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는 문제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80년대 초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때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그게 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반도체가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걸, 작은 것들에 대한 경멸이 큰 것들에 대한 맹목을 낳는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큰 기회도 놓칩니다. 작은 문제가 모여서 큰 시장이 됩니다. 사소한 문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현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사소한 불평을 들었습니다. 이 공정이 좀 불편해요. 이 도구가 쓰기 힘들어요. 사소합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그 작은 개선이 모여서 큰 효율이 됐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니까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기회입니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먼저 들어가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대양 화면을 만들 때도 비슷했습니다. 애플은 작은 화면을 고집했습니다. 한 손에 들어와야 해. 시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봤습니다. 영상 보기엔 큰 화면이 낫다는 소비자의 사소한 불만을요. 갤럭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발견하는 눈을 키우십시오. 고객의 작은 불편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 이거 좀 불편한데 하는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기회의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사소한 문제가 큰 시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인가 해결하면 기꺼이 돈을 낼 만큼 중요한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들이 그게 뭐 대수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게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웃을 때 여러분은 투자하십시오. 남들이 무시할 때 여러분은 집중하십시오. 시장의 큰 기회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작은 불편, 무시받는 요구,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 다음 시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소한 문제를 보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가, 고객을 만족시켰는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장은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평가합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안 팔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쁘면 시장은 외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인간을 판단한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도 나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우연히 만든 제품도 좋으면 성공합니다. 시장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고객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개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하라만 묻습니다. 해결하면 사고, 안 하면 안 삽니다. 간단합니다. 삼성이 초기에 반도체를 만들 때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불량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그건 당신 문제고 나는 멀쩡한 제품이 필요해. 이게 시장의 답이었습니다. 결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과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정은 내부 평가입니다. 결과는 시장 평가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기본이다. 결과로 말하라. 가혹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요구하니까요. 온정주의는 기업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과가 나쁘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과를 내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의 성공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에만 반응합니다.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과정은 결과를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과정을 거쳐도 나쁜 결과가 나오면 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공정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보상하고 나쁘면 외면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게 시장에서 사는 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지금의 습관,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렌즈로는 다른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뭐가 뜰까?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바꾸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바꿨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곳에 가봤습니다. 익숙한 게 편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머물면 성장이 멈춥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래를 보고 싶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이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편하니까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습관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미래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제 습관을 점검했습니다. 이 습관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나 물었습니다. 맞지 않으면 버렸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라도요. 아침 루틴을 바꿔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길로 출근합니까? 한번 바꿔보십시오. 다른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다른 것을 먹어보십시오. 다른 길로 가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사고를 깨웁니다. 저는 일부러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익숙한 직원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저를 깨웠습니다. 정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신문만 읽습니까? 같은 뉴스만 봅니까? 같은 사람들 의견만 듣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갇힙니다. 편향됩니다. 미래를 보려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봤습니다. 경영서만 읽지 않았습니다. 과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소설도 읽었습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연결됩니다. 새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고방식은 오랜 시간 형성됩니다. 교육, 경험, 환경이 만듭니다. 바꾸려면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당연한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저는 제 확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위험합니다. 변화를 막습니다. 미래를 가립니다. 습관을 바꾸는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무엇을 할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다른 질문을 해보십시오. 독서 습관도 바꾸십시오. 평소에 안 읽던 장르를 읽어보십시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불편할 겁니다.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고를 넓힙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생각이 고착됩니다. 다른 세대를 만나십시오. 다른 산업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른 문화권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들의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꿉니다. 여행을 가십시오. 낯선 곳으로요. 관광지가 아닙니다. 현지인이 사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다른 방식을 배우십시오. 저는 일본에 자주 갔습니다. 그들의 제조 방식을 배웠습니다. 미국에도 갔습니다. 그들의 경영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유럽에도 갔습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바꿨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유연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10년 전과 똑같습니까? 5년 전과 똑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를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요. 출근길을 바꿔보십시오. 점심 메뉴를 바꿔보십시오. 미팅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속에, 사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미래가 보입니다.
바꾸십시오. 지금 바로 기술은 도구입니다. 강력한 도구지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같은 기술을 가져도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고입니다. 저는 반도체 기술을 배울 때 단순히 공정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어디에 쓰일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기술에 투자합니다. 최신 설비를 들여놓습니다. 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왜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공장을 지었기 때문 아닙니다. 메모리 기술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속도와 용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미세화가 핵심이다. 이 이해가 모든 전략의 기반이 됐습니다. 기술을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첫째, 그 기술이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아는 겁니다. 둘째, 그 기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셋째,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보십시오. 많은 기업이 도입합니다. 우리도 AI 써야 해. 하지만 이해 없이 쓰면 실패합니다.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적용해야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유행만 쫓는 겁니다. 저는 기술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뭔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CO라고 기술을 몰라도 된다. 틀렸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투자 시점이 달라집니다. 경쟁 방식이 달라집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는 공학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술 이해는 공부로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전문가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정을 직접 봤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 순서로 하는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에게 의존합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위험합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서는요. 리더가 기술을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해는 단순히 작동 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통찰이 진짜 이해입니다. 스마트폰 기술을 보십시오. 단순히 전화와 컴퓨터를 합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정보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한 기업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산업의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쓸 줄만 압니까? 아니면 그 본질을 이해합니까? 만약 이해가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직접 만져보십시오. 이해는 머리로만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어제의 최신 기술이 오늘은 구식입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평생 학습입니다. 귀찮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어떻게를 결정하는 게 사고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사고입니다. 기술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이해에 투자하십시오. 최신 설비를 사기 전에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이해 없는 기술 투자는 도박입니다. 기술을 이해하십시오. 그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올랐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올랐다면, 품질을 희생해서 올랐다면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많은 기업이 숫자에 집착합니다. 매출, 목표, 시장 점유율, 성장률,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보상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업을 보상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목표가 아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단기 매출을 위해 품질을 포기하는 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망치는 길이니까요. 잘못된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일은 없다. 방향이 틀렸는데 빠르게 가면 뭐 합니까? 더 빨리 망하는 것뿐입니다. 방향이 뭡니까?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혁신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삼성이 프리미엄 전략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가 시장에서 싸우면 매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가격 경쟁의 가치입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고가격 전략을 택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느렸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았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지속 가능했습니다. 방향을 잃은 성장은 위험합니다. 부채로 성장하면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성장하면 더 위험합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는 깨끗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떳떳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깁니다. 시장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분식 회계로 숫자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드러납니다. 시장은 결국 지시를 봅니다. 올바른 방향의 기업을 선택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첫째, 이 성장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가? 둘째,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 셋째, 이 성장이 윤리적인가? 세 가지 모두 예여야 합니다. 단기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빠른 성장을 원합니다. 투자자들이 숫자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저는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경쟁사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품질을 지켰습니다. 올바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증명됐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업을 정리하면 매출이 줍니다. 하지만 건강해집니다. 이익률이 오릅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성장을 보십시오.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방향을 보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물으십시오. 고객이 더 만족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에 보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향이 이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국 도달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돈을 벌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돈을 법니다. 간단합니다. 돈은 문제 해결의 대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문제 해결 없이 돈만 쫓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찾았습니다. 고객의 문제, 산업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문제가 보이면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다르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해결한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는 한국에 좋은 전자제품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안을 만드십시오. 상사에게 제안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 돈, 노력,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옵니다. 고객, 신뢰, 돈. 많은 사람이 문제를 피합니다. 어렵다. 시간 걸린다. 내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문제는 변장한 기회입니다. 문제를 보면 뛰어드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저는 문제를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진심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 없는 곳에는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왜 돈을 받아야 합니까?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야 보상을 받습니다. 가치는 문제 해결에서 나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불편함을 찾으십시오. 품질 기준을 보십시오. 불량률 3% 이하면 합격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3%를 맞춥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량률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 개선합니다. 끝없이 노력합니다. 저는 불량률 제로를 요구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게 잡았습니다. 결과는 불량률이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제로는 아니었지만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기준을 높이십시오. 완벽해야 해. 최고여야 해.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과정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애플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기준은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제품의 내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봐 하는 직원에게 네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높은 기준이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이 낮으면 팀도 편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에 반도체 기술이 없다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큽니다. 모두가 불편해하는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보상이 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 해결책을 원하니까요. 문제 해결자가 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로요. 배송이 느리다는 표면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불안하다가 근본입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진짜 해결입니다. 저는 불량품 문제를 겪었을 때 표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불량률을 낮추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불량이 나오나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정의 문제, 인력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훈련됩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볼수록 늡니다.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불편함을 찾으십시오. 해결해 보십시오. 연습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업무 과정이 비효율적이네. 이게 문제네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공 경험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도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부가 옵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준비 없는 욕심은 가난을 재생산한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준비 없이 부자를 꿈꾸는 건 망상입니다. 욕심만 있고 준비가 없으면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없습니다. 운에만 기댑니다. 대부분 돈만 날립니다. 설령 당첨되어도 곧 탕진합니다. 왜 부를 관리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저는 반도체에 뛰어들기 전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인력을 키웠습니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준비 없이 덤볐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준비란 뭡니까?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름길을 찾습니다. 빨리 부자 되는 법, 한 방에 성공하는 법, 이런 걸 찾습니다.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배우는 거,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뛰어듭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 하면서요. 하지만 준비 없이 들어갑니다. 시장 분석도 안 하고 지역 연구도 안 하고 자금 계획도 없이 그러다 손해봅니다. 빚만 늘어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제대로 준비하라. 느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된 성장이 지속 가능합니다. 준비 없는 빠른 성장은 곧 무너집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식 올랐대 하면서 뛰어듭니다.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산업 전망도 모르면서 욕심만 있습니다. 준비는 없습니다. 결과는 손실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실패하는 게 더 아깝습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기회도 잃습니다. 준비에 투자한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삼성도 새 사업에 진출할 때 준비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술 검토, 인력 확보, 투자 계획. 모든 걸 준비한 후에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학습도 준비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를 만나는 거, 경험도 준비입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실패해보고 배우는 것, 저축도 준비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는 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까? 어떤 경험을 쌓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욕심일 뿐입니다. 준비 없는 욕심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열풍 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준비 없이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기술적 리스크도 모르고 그저 돈 벌 수 있다는 욕심만으로 대부분 손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분야를 정하십시오. 그 분야를 공부하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작은 투자로 경험을 쌓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배우십시오. 준비는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결과가 바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필수입니다. 준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운이고 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필요합니다.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욕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욕심의 준비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오래, 깊이.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잡으십시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수준을 목표로 합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작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결과를 얻습니다. 큰 기준을 가진 사람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계 최고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에서 1등 부족합니다. 아시아에서 1등 아직 부족합니다. 세계에서 1등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삼성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낮은 기준을 가집니다. 경쟁사보다 조금만 나으면 돼, 적당히 팔리면 돼, 큰 문제 없으면 돼. 이런 기준으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평범함에 머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높으면 팀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성장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회의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보고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평범해집니다. 서비스 기준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불평하지 않으면 됐어. 이게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감동해야 해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불평 없음과 감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자주 점검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고객이 감동했나? 대부분 못했습니다. 기준을 높였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동이 목표다. 기준을 높이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실패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성장도 빠릅니다. 낮은 기준으로 편하게 사는 것과 높은 기준으로 도전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높은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자는 기준이 아닙니다. 군량률 0.5% 이하, 고객 만족도 95점 이상 낮기, 준수율 99%, 이렇게 명확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만드십시오. 숫자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이런 말을 기준에서 없애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충분히 높습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만약 편하다면 기준이 낮은 겁니다. 기준을 높이십시오. 지금 당장요. 처음에는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하십시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낮은 기준으로 쉽게 성공하는 것보다 높은 기준을 향해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작은 기준은 작은 인생을 만듭니다. 큰 기준은 큰 인생을 만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기회를 만듭니다.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만들면 기회가 생깁니다. 역량을 키우면 기회가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회가 계속 생깁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를 보십시오. 성공한 투자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정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부동산 중개인, 은행원, 건설업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매물 정보가 그들에게 먼저 옵니다. 구조를 만든 겁니다. 반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인터넷만 뒤집니다. 좋은 매물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팔립니다. 구조가 있는 사람에게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못 잡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는 고객 관계를 만듭니다.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유통 채널을 확보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 사업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한 것도 구조 덕분입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인력, 고객관계, 이 모든 게 구조였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니 계속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십 구조를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이렇게 천천히 해서 언제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구조가 완성되면 기회가 폭발적으로 옵니다. 네트워크도 구조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알아두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도움을 주고받으십시오. 이 네트워크가 나중에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할래요. 이런 제안이 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치인, 학자, 기업인, 기술자,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보를 얻고 파트너십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식도 구조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지식이 쌓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요. 이 기술과 저 시장을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통찰이 생깁니다. 시스템도 구조입니다. 자동화하십시오.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 블로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글을 쓰면 독자가 생깁니다. 그 독자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책, 출판, 강연, 컨설팅, 구조가 기회를 만듭니다. 브랜드도 구조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면 기회가 계속 옵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옵니다. 파트너십 제안이 들어옵니다. 언론이 주목합니다. 브랜드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삼성 브랜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혁신했습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게라도요. 한 달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작은 구조가 모여서 큰 구조가 됩니다. 구조를 만드는 건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돈 투자, 에너지 투자, 당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구조가 완성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옵니다. 평생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미래산업은 차선책을 허락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적당히가 통했습니다. 적당한 품질, 적당한 서비스, 적당한 협신,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고가 아니면 사라집니다.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1등과 나머지 승자와 패자, 중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 아니면 최저 가격,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죽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일찍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을 택했습니다.
최고 품질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중간에서 경쟁하지 않겠다고요. 자선책은 없었습니다. 1등 아니면 철수,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기려는 의지가 전부 다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2등도 못 됩니다. 자선책을 생각하는 순간 패배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수십 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노키아, 블랙베리, LG, HT, 소니. 지금은 애플과 삼성이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지거나 극소수 시장만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다? 기술이 복잡해졌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작은 회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1등 아니면 죽습니다. 항공기 산업도 보십시오. 보잉과 에어버스 둘뿐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사라지거나 합병됩니다. 미래 산업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인공지능을 보십시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스로피 이들이 시장을 나눕니다. 작은 회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틈새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되는 것. 둘째, 큰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 중간에서 혼자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품 협력사에게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십시오.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선책은 없습니다. 2등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회사를 보십시오.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만듭니다. 이 분야에서 유일합니다. 삼성도 그들 장비를 씁니다. 작은 분야지만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자선책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패배주의입니다. 안 되면 이걸 하지 않은 순간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1등이 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자선책으로 가면 서서히 죽습니다. 빠른 실패와 느린 죽음. 저는 빠른 실패를 택하겠습니다. 실패도 빨리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등을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미래는 자선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등이 될 수 없는 분야라면 그 분야를 바꾸십시오. 1등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1등이면 됩니다. 큰 시장의 2등보다 작은 시장의 1등이 낫습니다. 모든 걸 거십시오. 자선책을 없애십시오.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빨리 망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느려도 결국 도착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헛수고입니다. 많은 기업이 속도에 집착합니다. 빨리 출시하자, 빨리 확장하자 서두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맞나? 우리 역량에 맞나? 이런 질문 없이 달립니다. 그러다 벽에 부딪힙니다. 저는 반도체에 10년을 투자했습니다. 느렸습니까? 남들 눈에는 그랬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언제 수익이나? 압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맞다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도착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느려도 계속 가면 언젠가 도착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속도만 빠르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합니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빠릅니다. 삼성전자가 품질에 집착한 이유가 뭡니까? 느려도 제대로 만들려고요. 불량품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좋은 제품을 천천히 만드는 게 낫습니다. 불량품은 회사를 망칩니다. 빠르게요. 스타트업들을 보십시오. 많은 회사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투자를 받고 직원을 뽑고 마케팅에 쏟아붓습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빠르게 성장하다가 빠르게 망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고객에게 물으십시오.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십시오. 확신이 생기면 그때 속도를 내십시오. 확신 없이 빠르게 가는 건 도박입니다. 저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철저히 테스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완벽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물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방향은 맞는데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고 확인되면 빠르게 실행하십시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때도 그랬습니다. 애플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했습니다. 큰 화면, 다양한 모델 방향을 정하고 나서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방향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틀린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멈춰서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경쟁사가 빠르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맞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로 팔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위해 뭐든 합니다. 장기 투자를 줄이고 마케팅에 쏟아붓고 숫자를 조작합니다. 당장은 먹힙니다. 주주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는 장기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10년 후, 20년 후를 봤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 질문을 늘 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느려도 끝까지 갑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거짓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만 기억합니다. 100년 후에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회사는 정직했다, 아니면 저 회사는 속였다, 어느 쪽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삼성의 품질 위기 때를 기억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공개하고 리콜했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삼성은 실수했지만 책임졌다, 품질을 위해 희생했다. 이렇게 기억됩니다. 만약 숨겼다가 들켰다면 삼성은 거짓말했다로 기록됐을 겁니다. 영원히요.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안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들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십시오.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10년 후에도 떳떳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